지금 앞서도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유세 장면을 조금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뭐 셰셰라든지 그리고 뭐 호텔 경제학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말들 때문에 논란이 또 되고 있고 그래서 당에서는 연설을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너무 자신감이 넘친다.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메시지 팀이 있어서 메시지를 써주지만 그걸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지지율도 잘 나가고 좋으니까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신경 쓰지 않고 다 해도 괜찮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지금 뭐 월등히 앞서가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신념, 정치적 소신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앞서 이야기가 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라든지 호텔 경제론이라든지 혹은 뭐 셰셰 발언이라든지 네. 이게 지금 뭐 다른 데서 네거티브를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전부 본인 입으로 얘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리려고 해도 자꾸만 밖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올렸던 게시물 내리고 그리고 이제 후보의 말실수를 줄여야 되니까 최초에 뭐 대선 후보 입틀막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래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 경제적 신념 이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어떻게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재명 후보가 이례적으로 이번에 그 출마 선언을 할 때 녹화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의 좀 날카로운 그런 이미지를 조금 뭐 희석시키기 위해서 파스텔 톤의 가디건 같은 걸 입고 동그란 안경테로 바꾸고 그거를 최대한 뭐 제가 보기에 어조도 본인이 평상시에 쓰는 어조는 굉장히 인토네이션이 센데 그걸 굉장히 깎아가지고 부드럽게 하는 이런 걸로 녹화로 해가지고 출마 선언을 했어요. 저는 이거를 민주당과 후보 본인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설화의 위험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거를 최대한 줄여보기 위해서 그런 방책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후보의 말실수를 그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줄이자. 뭐 이거 뭐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본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인의 신념이라던가 정책적인 소신 이런 것들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일각에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꾸만 과거에 논란됐던 발언을 꺼내드는 그 이유가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건데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 왜 논란됐던 발언들을 다른 사람이 꺼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얘기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빅베스 이론을 꺼내듭니다. 이게 이제 기업의 CEO가 부임하면서 기존에 이제 잠재되어 있던 부실을 한번 드러내는 거죠. 한번 털고 가자.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미 지난 대선 때 불거졌던 논란들이고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하에 취임하기 전에 지금 선거 기간에 다 털고 가버리자. 뭐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무오류의 지점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지점이요? 무오류. 무오류.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 그 비판 여론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 뭐 같은 맥락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거의 지지율의 수준 정도를 비교해 볼 때 본인을 규정하는 정도에 이른 거죠. 국민께 설명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뭐 정답이라고 표현하면 그래도 어쨌든 이게 대세고 정답이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그때 당시엔 비판을 받았지만 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렇더라. 다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국민께 오신을 심어줄 여지가 큰 거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선택의 순간이기 때문에 네. 국민적 선택에 관련된 정보가 다양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까 김현주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실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 실수의 배경에는 기조가 있는 것이고 그 기조가 그 실수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 외교 기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은 한미동맹을 기조로 해서 움직이겠다고 하지만 싱하이민 대사가 선택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선택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 당시에도. 네. 그랬을 때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듣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한미일 이 안보협력과 관련돼서 탄핵사유에 집어넣었던 적도 있는 것이고요. 네.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뭐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다. 여러 가지 평가 말씀을 통해서 기저에 흐르는 부분은 분명히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투영됐던 적이 있는 것이죠. 이걸 바로잡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외교 기조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경제 기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생산성이 향상이 돼가지고 부가가치가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저렇게 화폐를 돌린다. 이것은 재정을 풀겠다는 거잖아요. 재정 풀게 되면 민간 부분이 구축되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정부, 가계, 기업 이 3주체 중에 분명히 이게 제로섬 게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냥 재정 위주의 저런 정책 기조를 갖고 간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견제와 검증의 기능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나마 했던 부분은 토론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본인이 해명하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국민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첫 TV 토론회가 있었죠. 그때 TV 토론회를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한동훈 전 대표도 그 TV 토론회를 유심히 봤나 봅니다.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어쩔래 토론, So what? 어쩔래 토론을 보신 분들은 더 확신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무능한지에 대해서 아마 확신하셨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정하는데 원래 이재명 후보께서는 처음에는 이걸 왜 그거 못 해주겠나 이러다가 주 52시간제 예외를 해달라는 거 이 법도 안 해줘가지고 제가 고용노동부 고시로서 그냥 그걸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기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 네. 그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게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끼리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식의 대화 화법을 쓰는 게 맞느냐라는 그 의문을 한동훈 후보가 제기를 한 겁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쩔래?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천 대변인? 근데 저 부분은 사실은 이제 곡해한 부분도 있죠. 그 당시에 그 해당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유엔 근무제 등을 통해서 그때그때 대처해 온 거잖아요. 그 당시에 최선의 정부 정책이었던 거죠. 그게 입법이 필요성, 법의 개정이 필요 없다라는 취지는 아니었어요. 이걸 좀 더 법령을 확대하자라는 취지, 이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전제하고 그러나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는 그렇게 하자는 게 최선이었다라는 게 김문수 후보의 얘기였고 네. 그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치였던 것인데 그거를 당신도 그때 최선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냐,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거면 됐지. 추가적인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무책임한 발언이죠. 정치라는 것은 현재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부족하면 법령을 고쳐가는 것이고 하물며 개인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 맞지 않다고 법령을 막 고쳐가는 시대인데 왜 국민을 위한 저런 부분을 법령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쩌라고라는 말씀을 하시죠? 저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시죠. 김성열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 문제의 본질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뭐냐면 반도체 특별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어려우니까 연구직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 52시간 예외를 둬서 좀 더 생산성을 늘려보자. 사실 연구직들 중에서도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연구를 하다가 9시 되면 불 끄고 나가야 된다. 뭐 6시 되면 퇴근해야 된다. 이런 거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예외를 좀 두자라는 이야기였는데 사실 처음에 이재명 후보께서 그거 해야 된다. 못할 게 뭐 있냐 그러셨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뭐 모르겠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과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걸 못하게 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처음에 강력하게 반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시고는 그거에 대해서 걷어들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본인께서 심리적 위축감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토론 중에 본인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태도, 저렇게 뭐 어쩌라고라는 순식간에 예상치 못한 태도가 튀어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신현영 의원님. 앞으로 14일 남았거든요, 선거가. 좀 더 민주당이 겸손하고 정말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서의 모습을 더 보여주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해당 토론에서는 사실은 결국에는 주당 근무 시간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유연제 확대를 잘 활용해서 지금의 반도체의 활용을 더 효율화하자라는 그런 메시지의 일환에서 나온 소통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워낙에 중량감 있는 후보이기도 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정말
정말 대한민국의 명운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이 더더욱이 집중 보도를 하고 반대 당들이 더 심층 뭔가 그런 확대 재생산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이제는 언행 하나하나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그리고 악마화하는 지금의 그런 정체의 후진성을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현장 나가면 상당히 지지자들 앞에서 힘을 받는 어떻게 보면 현장 밀착형 스킨십이 강한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말씀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지만 네. 정말 우리 전체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앞으로 더 설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